그러면 한문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문진입니다. 이 금정구 쪽에 와서 부동산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강의를 하는 동안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드릴 텐데, 그 이론적인 지식을 어떻게 내가 뭘 많이 습득하고 하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이 별로 없어도 적은 돈이지만 부동산 재테크하는 방법을 조금 알았어.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이런 것들도 알려줘야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강의 관련되는 거나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98년도에 부동산 전공을 해서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이제 학생들 중에서. 그런데 사실 아무리 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부동산 공부는 내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 찾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쟤네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 있었더라 하면서 찾아볼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여기서 강의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블로그하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링크를 연결시켜서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강의하는 모든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블로그에는 모든 링크를 다 걸어놨거든요.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서울대학을 갈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도 한 번 듣고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뭐가 있죠? 내가 조금은 아는데 느낌은 있어요. 부동산 가보니까 이 가격이 싼 것 같고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 네 군데 가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떤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좀 전문가들을 몇 명 이렇게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맡겨서 의뢰를 해서 하시든지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수업만 들어도 어느 정도 재테크 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다뤄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개발 물건을 사는데 도대체 추가 분담금은 뭐고 비례율은 뭐고 뭐 권리가액은 뭐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내가 이 아파트를 얼마 주고 사지, 근데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 거지,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만 사겠죠.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내가 이걸 왜 사는지, 재테크 목적인지 아니면은 뭐 입주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건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뭘 살려고 하는데, 아니면 경매 물건을 뭘 살려고 하는데 권리 분석에 문제는 없는지, 이거는 골치 아파서 내가 안 해야 될 것 같아, 이 물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권리 분석하고 입찰해도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실제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있었던 일이지만 대형비치 아파트를 사는데 분명히 자금 흐름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금 흐름에 관해서 이해를 빨리 잘 못하셔가지고 현금이 한 6, 7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를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는 줄 모르고 언제 돈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미처 깜빡하신 거예요. 그래서 잔금 칠 때 등기비용은 계산을 또 안 하신 분이 있었어요. 등기비용이 4, 5천만 원씩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내가 꼭 뭘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이런 거 위주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제 학위 논문을 쓰실 것도 아니고 책을 지을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아시면 되지, 다른 어떤 부분까지 알려고 하시면은 지금 저희 수업하는 내용들의 수업이 1시간 반 정도 이제 강의로 했을 때 정규 강좌를 가장 기초적인 것만 듣는다라고 하시면은 한 1년 반은 들으셔야 돼요. 1년 반을 들어야 될 거를 지금 우리가 1시간 반씩 해서
2달 8분 만에 수업을 끝낼 거거든요. 근데 이 수업만 들어도 내가 실제로 부동산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이제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세금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게 내는 게 좋죠. 그렇죠? 예, 세금을 쓸데없이 몇 억씩 많이 내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예,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면 당연하게 합법적으로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실무 위주로 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이론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 강의 제목이 실제 사례로 보는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사례 물건들, 오늘도 프린트물의 경매 물건들 중에서 조금 검토해 볼 만한 물건들을,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제가 자료를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번 입찰해 보고 싶어, 나는 돈이 이 정도 있어,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그냥 부동산 이제 사무실에 의뢰하듯이 그냥 법정 중개 수수료만 주고 이제 중개 의뢰를 해서 하시면 되지만, 경매 같은 경우에는 명도나 문제도 있고 권리 분석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도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요 강의를 듣고 하시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나우냥 경매 전문 회사나 일단은 뭐 저희들도 이제 경매 전문적으로 한 25년 정도 이제 계속 업무를 봐왔던 어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의뢰를 해서 맡기시면은 또 수수료 관계도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국가에서 딱 정해져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처음에 맡기셔가지고 하시는 게 그게 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우리가 8시 반까지 수업을 하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는 목표가 뭐라고요? 100% 이해는 못해도 느낌을 좀 가져가는 거. 부동산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 좀 알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겠구나, 예,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시는 거,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화면을 제가 띄우면서 요 프린트물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 앞에 화면 보라고 할 때는 화면 보시면 되고요. 프린트물 또 보시는 게 편하면 프린트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제목은 실제 사례로 보는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경매, 국매, 재개발, 재건축, 세금, 절세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목표는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 국매, 재개발, 재건축, 세금, 절세 기초 지식을 배워서 부동산 재테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자, 전문 지식입니까? 기초 지식입니까? 기초 지식을 배워서 하는 겁니다. 이 기초 지식 위주로 하는데, 부동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건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뭐 부동산 관련해서 대학원 졸업하면서 학위를 운이 좋아서 교육부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받았거든요. 이제 98년 부동산 대학원 다니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게 있더라도 제보다 더 잘 아는 교수님들, 전문 교수님들을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제가 연결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전문성 있게 뭘 물어봐야 될 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지식 위주로 강의를 하지만, 나는 내용을 다 아는 건데 그래도 제가 재테크할 수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던져드리고 할 거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아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위주로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실무상 꼭 필요한 것들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경매, 국매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하고 세금, 절세 이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를 꼭 저장을 하나 시켜놓으시고요. 그 011-5800-0011도 아직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한 10년 만에 20년 만에 전화 오신 분들이 있어서 번호를 투지폰을 제가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동산 관련해서 문의하실 게 있으면 전화 주시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연락처가 없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연락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오늘 수업 마치시고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북파카에서 강의들은 이름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문자를 하나 주시면 제가 저장을 잘 시켜놓겠습니다. 이 상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교육기관에서 만난 분들이나 소개로 뭐 이렇게 연락하신 분들 아니면 미처 전화를 잘 못 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금정구 쪽에서 강의 들으신 분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저장해놨다가 개인 면담을 해드린다든지 개인 상담을 가족 일처럼 그렇게 꼭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지르기 전에 전화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뭘 샀는데 이거 잘 샀나요?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좀 잘못 산 것 같은데 이러면 그때부터 걱정이 됐어야겠죠. 그래서 팔기 전에 또 팔기 전에 연락을 주시면은 이거는 지금 팔면 안 되는데 이거는 조금 있으면 가격이 급상승할 건데 이쪽은 판 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계약을 하기 전에 뭘 일을 저지르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의껏 실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전화번호가 있고, 자, 경매 쪽에 제가 책을 이렇게 적어서 여기에 부동산학과 전공 학생들이 교재로 한동안 잠깐 썼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초판이 언제죠? 94년입니다. 경매 공부를 한 지가 참 오래됐어요. 거의 초창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보다 정말 더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이 방송에 많이 나가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참 많이 생긴 상황이고, 일단은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부동산 중개법인 회사를 제가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로펌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형 로펌에서 창립mem버로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이상 부동산 관련되는 소송이라든지 경매라든지 부동산 관련되는 파트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들도 물어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블로그 있죠? 블로그.naver.com 영어로 한문진 돼 있습니다. 이게 블로그 주소인데 잘 모르면은 그냥 한글로 한문진 이렇게 네이버에서 치시면 블로그로 연결이 됩니다. 쭉 내려다 보시면은 이제 제 블로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주소창에 요 주소창 있죠? 요 주소창에 블로그.naver.com 슬래시 하시고 한문진 하시면 요 블로그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보시든지 노트북으로 보시든지 하시면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부동산 강의에 2000년 실전 사례로 보는 부동산 재테크 강의에서 8강 중에 1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강의 목차 내용은 그 1강은 2020년 부동산 부산 전망과 투자 유방 지역에 관해서 하는데, 오늘 이 1강에 2강부터 8강까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만 좀 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어떤 개괄적인 부분을 조금씩 다루도록 하고, 두 번째 강의부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벌써 2강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에 관해서 프린트물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에 해당하는 강의 2강에 해당하는 프린트물 사진은 벌써 좀 올려놨는데, 제가 수업 전에 미리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의할 내용의 경매 기초, 심화, 낙찰 사례, 현재 진행되는 경매 물건 분석, 그다음 공매. 이 공매 강의는 있잖아요.
경매 강의나 부동산 강의를 한 1000군데에서 하면 공매 쪽에 강의해 주는 데는 1000군데 중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다 봐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최후의 밥그릇이에요. 내가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공매 관련되는 내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김민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입찰하면 끝나는 건데 이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드리면 그냥 가서 입찰하시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매 관련해서는 잘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공매 관련해서도 재테크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아실 수 있도록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세금 절세 이렇게 해서 하는데 중간중간에 요 강의 내용대로 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처음 한 번 들으면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듣고 또 나중에 제가 블로그에 유튜브로 링크를 시켜놓으면 우리 강의한 거 지금 촬영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럼 또 보시고 그렇게 반복해서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수업은 일단은 강의 내용 준비를 제가 해온 걸 다 못하더라도 8시 반에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고 나서 말씀하시면은 뭐 제가 남아서도 좀 상담을 해드리든지 아니면은 개인 면담을 해드리든지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에 내용을 이제 언급을 안 해놨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월세 수익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좋으면 좋을수록 연 3% 넘게 나오는 수익의 부동산들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을 사고 상가 건물을 살려고 하면 현금 2, 3억 가지고는 살 수 있는 물건을 부동산에 가서 좀 2, 3억 가지고 아니면 현금 한 5억에서 10억 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면 상가 건물이나 상가를 전문적으로 매매를 시키는 부동산에서는 그 손님하고 그 다음에 접촉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살만한 게 없어요. 자, 상가 건물을 좀 괜찮은 거 살려고 하면 현금이 한 20억에서 30억은 있어야지 제대로 된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10억에서 2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부산에는. 그런데 현금 10억에서 20억 정도 가지고 그 상가 건물을 살려고 하면은 정말 제일 어중간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살려고 물건을 보면 내 돈이 모자라요. 내 돈이. 그 다음에 내 돈에 맞춰서 살려고 하면 내 눈높이에 안 맞습니다. 어저께 제가 통화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이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물건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물건을 막 사가지고 이제 병원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입점을 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된 역세권의 물건을 찾았는데 물건을 이렇게 탁탁 던져 들었는데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 요즘은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정부 국가 규제로 대출이 많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 경매 입찰하고 뭐 이렇게 제가 재테크할 때는 뭐 현금 한 2억 정도 가지고 7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한 10채를 제가 받은 적도 있거든요. 현금 2억을 가지고 한 70억 되는 아파트의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잔금을 다 친 적도 있었어요. 경매 낙찰을 한 4억 정도 남짓해서 받았는데 경락잔금 100%를 대출을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출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쭤보면서 이제 그분이 관심 있는 물건이 한 72억 정도 되는 메디칼 빌딩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시는데 현금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72억짜리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금 가지고 좀 사기가 어려운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뭐 부동산들에서 뭐 60억짜리, 50억짜리 사는데도 현금 10억만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한 20억까지 동원할 수 있는데 1년에 한 10억씩 번대요, 그분이.
1년에 한 10억씩 버는데, 예, 그러면은 조금씩 벌어지고 하니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부동산들에서 뭐 1, 20억만 있어도 뭐 몇십억짜리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예, 살려고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매매 매수 금액의 한 50% 정도 이상은 현금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했는데, 자, 우리는 예, 현금 20, 30억, 30, 40억이 없어요. 예, 있는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돈 되는 것들을 돈을 불려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예, 그런데 나는 현금 1억 정도는 있어. 이런 분들은 많아요. 저축해서 적금 살면 현금 1억 정도는 있어. 한 6, 7천만 원 있어.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 거의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현금이 1, 20은 없지만 월세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은 제가 연 한 8%나 9% 정도 내가 1억 같으면은 1년에 한 8, 900만 원 정도까지 수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월세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일반적인 부산에 있는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천하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화를 주시면은 크게 뭐 비용 크게 안 들어가고 예,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좀 자주 주시는 분들이 또 저하고 식사도 같이 자주 하고 제 술자리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면 재테크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북구나 금정구나 이쪽은 강의 요청이 계속해서 좀 많이 와서 사실 여기 이제 강의를 요청하신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전에 북구 관련되는 쪽에서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한 150여 명 정도 이렇게 강의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쭉 했던 분들 중에서 정말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같이 일을 하고 계신 분.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마치고 집에 그냥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뭐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있으면서 같이 자리를 또 하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 엊그제는 요 북구나 금정구 쪽에서 수업 들으신 분 중에서 한 3일 전에 대노트캐슬 레전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근데 그때 강의 듣고 재개발 대연 2구역을 샀는데 그때 뭐 현금 1억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뭐 한 4억 이상의 수익 구조를 가졌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눈을 뜨게 돼가지고 뭐 한 1, 20억을 이제 버는 재테크 주위에서 가족들이 다들 그런 어떤 출발점이 돼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잠깐 보는 사이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참 보람이 이제 있고 이 강사로 해봤자 뭐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이렇게 봉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느낌이 이제 들어서 참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전화번호 1억 이렇게 주시면 제가 저장을 해놓고 언제든지 몇 년 뒤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의껏 가족 일처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 수업 동안 요 8개 파트 내용을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다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래서 이 부산 부동산 전망에 관해서 제가 여기 이제 방송에 방송국에서 1시간 넘게 패널로 여기 요 사람이 접니다.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이제 패널로 해서 1시간 넘게 이렇게 방송 나갔던 것을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결하면은 요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부동산 전망과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하고, 그러면 부산의 미래는 크게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정말 꼭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곳은 어딘지, 투자 검토 대상 지역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시면 좋겠죠. 그래서 투자 검토 대상 지역에 관해서 각 블로그마다 링크해놓고, 이 블로그 안에 링크된 데 들어가면 또 동영상들이 또 다 이렇게 몇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동영상을 수업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 짧게 잠깐 뭐 한 2-3분 정도 이제 어떤 동영상이 있는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투자 검토 대상 지역, 여기에서 내용을 먼저 잠깐 보면, 제 가족 친척인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재개발 대연 1구역도 사드리고 2구역도 사드리고 했는데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놓으니까, 10년 전에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부동산에서 재개발 구역에 물건을 샀을 때 철거하고 나면 그냥 땅으로 됐을 때 취득세가 4%가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고 부동산 중개를 할 정도로 재개발 공부를 할 수 있는 데도 없었고,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정말 모르고 계약을 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초창기 때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안 올란 거예요.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에 물건을 또 하나 샀는데 벌써 5년이나 가져갔는데 별로 안 올란 거예요. 자, 벌써 대연 1구역을 한번 하고 대연 2구역도 한번 하고 있는데, 대연 1구역과 2구역에 만약에 가져갔으면 돈이 현금이 하나도 안 묶이고 오히려 현금이 남아있는 상태고, 각 아파트마다 한 4억 정도씩 금액이 떠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주체가 좀 어떻게 됩니까? 한 8억 정도의 수익 구조가 잡히고 나는 자금이 하나도 안 묶인 그런 상태로 갔었겠죠. 그런데 조합신다고 판 거예요. 내가 한 6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6, 7천 벌었어요. 2배 정도 수익이 되니까 그냥 판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 대비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거를 조금만 더 가져갔으면은 1, 2억 원 벌 수 있는데, 또 9년간에 투자했는데 대노트캐슬 레전드가 46평형에 투자를 했는데 한 1,000만 원 버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고 나서 순식간에 1년도 오르고 한 4억이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작 이제 재개발 공부를 좀 하고 나서 투자한 구역은 지하철 역세권도 아니고 좀 언덕에 올라가 있고 지하철에서 거리가 좀 멀고, 요걸 지금 한 5년 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하철 역세권에서 거리가 또 좀 있는데 약간 지대가 약간 위에 또 있어요. 하묘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평지에 있는 아파트하고 지대가 높은 데 있는 아파트하고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보면 좀 다르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검토 대상 지역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이왕 살 거면 내가 자금이 되면은 오를 수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게, 오를 수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게 그게 낫겠죠? 국가에서 규제하는 지역. 그럼 부산 같으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던 지역. 자, 해운대구가 가격이 다시 막 급상승하고 올라가면은, 수영구가 다시 막 가격이 올라가면은 남천동 삼익비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박민 씨하고 김지민 씨하고 이렇게 방송 촬영을 나가고 나서 조정 대상 지역이 또 마침 그때 또 풀리고 하면서 5억 정도 있던 삼익비치 아파트가 9억 정도로 꽁충 뛰어버렸거든요. 자, 5억짜리 아파트가 4억이 더 뛰었어요. 그러면 대출 받아서 만일에 샀으면, 잘 샀으면은 내 투자 금액 대비 2배 이상의 수익은 벌었겠죠. 그래서 이게 다시 막 가격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다시 묶일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적으로. 그럼 그럴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초 지식은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린 요점은 뭐라고요? 돈 되는 지역에
돈 되는 지역의 물건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예. 금정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에 내가 살고 있지만 돈 되는 지역의 물건을 하나를 가져가시면 예,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미래 투자금토 대상 지역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스피드 있게 예, 자, 내가 부동산을 뭐 사는 데 있어서 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상향시장이 있고 2년 뒤면은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 살 때는 이런 게 뭐라고요? 중도금 철학.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내용만 알았으면은 5천만 원, 7천만 원 더 안 주고 내가 잔금 쳤었겠죠. 그렇죠? 그런 요령들. 그 다음에 돈 되는 지역에 가능하시면 뭘 하나 사서 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뭘 팔면은 하나를 다시 사서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팔았는데 내가 파는 것은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근데 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반대로 내가 팔았지만 뭘 하나 또 돈 되는 데를 하나 사놨으면 그것도 싸게 샀겠죠. 그러면은 그게 올라가는 걸로 대체되는 효과는 있잖아요. 팔기만 팔고 사진 않으면 그러면 내가 그냥 파는 것만 날아가 버리고 살라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부산 부동산 전망 전국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지만 보합 추세로 가고 전체적인 하락입니다. 보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격 변동이 없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락.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럽니다. 그럼 올 연말에 사면 되겠네. 내년에 사면 되겠네. 그렇게만 기다리시면 안 되고 예외사항이 있죠. 어디죠? 해수동. 해수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해수동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를 보통 해수동이라고 합니다. 자, 해수동,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그 다음에 남구. 이곳은 예외적으로 상향시장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우동 중동 라인이라든지 우동 재개발 구역 중에서 저기 해운대역 근처 있죠. 해운대역은 어딘지 아시죠? 그 근처를 잘 보시면은 이제 그런 곳은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곳이죠. 자, 수영구 남천 삼익비치 남천 아파트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최저 평당이 5천만 원 이상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34평짜리 아파트면 얼마짜리로 된다고요? 17억 정도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도 서울에 비하면 별로 아니죠. 서울 어떻습니까? 진짜 평당에 억 하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저 30평이면 30억 이런 아파트도 있죠. 예. 그래서 남천동 쪽에 해안 어떤 조경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해안 전망을 따라서 부산의 전체적인 대장 아파트가 되고 리드하는 아파트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동래구, 남구는 대연동을 좀 잘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이제 능력에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가격이 약간 하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상향시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상향시장. 예. 무조건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항상 가격이 변동 없이 보합 추세로 가는 시기가 무조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남천동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도 30평짜리가 6억 정도의 6억 이쯤에 거래가 됐다가 한 4억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5m로. 예, 그때 산 사람은 정말 잘 샀죠. 예.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다가 5억을 넘게 안 올라가면서 5억 1, 2천 정도 수준에서까지 정체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격이 변동이 없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아파트도 그랬다고 남천 삼익비치도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사실 때 내가 가격이 내가 사니까 가격이 꼼짝도 안 해. 이런 시기는 피해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언제 가격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 본 강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론적인 내용에 관해서 제가 한 몇십 페이지 정도, 한 20페이지 정도로 제가 내용을 풀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찾아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되는지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 위주로, 실무 위주로 좀 중요한 부분들만 굉장히 진짜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송도 제가 뭐 틀어드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래서 이 방송도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부산 미래 투자 검토 대상 지역에 관해서 자, 아까 해수동 남구 재개발 재건축 지역 말씀을 드렸고, 자, 명지 국제 신도시, 에코 델타 시티, 강서구 쪽에 있죠. 자, 에코 델타 시티에 관해서 나는 처음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자, 요 수업 시간에 반응을 잘 보여주셔야지만 제가 돈 되는 것들을 정보를 탁탁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돈 되는 정보를 드릴 때는 가서 사기만 하면 끝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2부동산 쪽에 일하는 사람은 할 일이 없죠. 가서 사기만 하면 끝나면 우리가 돈 되는 거 소개를 해야지 수수료도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을 잘 보여주셔야지만 제가 계속 좀 팁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들어본 사람 손 들고,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손 들고 하면 공표 아니면 꽃표 중에 한 번은 손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손 들고 안 들고 하시는 분 제가 딱 볼 거예요.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졸고 있는 분은 아직까지 없어서 다행이니까. 자, 에코 델타 시티에 관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고 여기가 뭔지 좀 안다. 자, 제가 이 눈이 나쁘지만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손 내리시고, 나 오늘 생전 처음 들어봤다. 손 들어주세요. 처음 들어봤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누가 지금 손 안 들고 끝까지 계기는지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래 보면은 그 사람 저를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여하튼 좀 반응을 좀 잘 보여주시면은 제가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에코 델타 시티는 제가 동영상을 잠깐 한번 틀어드릴 거거든요. 틀어드릴 건데 이태리의 그 베네치아 같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신도시로 형성되는 곳입니다. 물과 함께 어울려서 되는 도시인데 국가에서 굉장히 심의를 기울여서 만든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주 포인트는 뭔가 하면 수질이 등급이 올라가야 돼요. 이 낙동강 물이라든지 물만 수질만 좀 올라가면은 여기는 완전히 대박 터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놓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투자 검토 대상 지역이 어딘지를 볼 수 있는 나중에 우리나라 철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이트도 링크된 거를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이 철도 사이트 이것만 잘 보셔도 지하철 역세권, 철도 이런 것들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만 아시면은 전국 어디든지 미래를 보시고 땅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지금 연결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우리 8분 수업 동안 절대 빠지지 마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 델타 시티는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든지 상가주택 분양지를 받든지 전원주택지를 받든지 이 분양을 받는 데 있어서 거의 가격이 현재 시세보다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걸 분양을 하고 입찰을 하고 매수할 수 있도록 되거든요. 어떻게 된다고요? 시세보다도 싸게. 아니 시세가 10억을 주고 사야 되면 뭐 7억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 있으면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 되겠습니까? 아니, 현재 시세보다 싸게 사는데 당연히 사야 되겠죠. 자, 공매를 나중에 좀 다루면은 어떤 메리트가 있는가 하면 강서구 쪽에 녹산에 옛날에 처음에 막 공장부지 분양하고 할 때 평당에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상업지에 분양하고 할 때, 자, 3억 정도에 만약에 100평을 분양을 했어요. 녹산이나 강서구 쪽에 3억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1년 만에 이거를 6억에 팔았어요. 자, 그런데 공매라든지 뭐 이런 물건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내용이 흘러가는가 하면 내가 3억 주고 살 때 3억을 대금 납부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LH 토지 뭐 공사라든지 뭐 이런데 살 때는 어떻게 하죠? 계약금 10% 물죠. 그럼 3억 주고 사면 내가 얼마 돈 들어갑니까? 3천만 원. 근데 내가 1년 뒤에, 자, 그럼 6개월씩 분담해서 3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5년 동안 분담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3천만 원 계약금 넣는데 6개월 만에 1년 만에 얼마를 버는 거죠? 3억 주고 샀는데 내가 6억에 파니까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었습니까? 3억이 붙었죠. 그러면 내가 3천만 원 계약금이나 중도금 한 번 더 들어가서 6천만 원 들어갔는데 내가 3억을 버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내가 3천만 원, 6천만 원 들어가서 3억 벌고 이런 정보를 알면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 그런 정보를 알고 내가 가서 3억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LH 가서 3억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에코 델타 시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은 저를 꼭 통하지 않으셔도, 자,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해서 동영상을 보시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해서 보시면은 보통은 유튜브에 동영상 강의로 해서 모든 웬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에코 델타 시티에 관해서 잘 모르는데 알고 싶어 그러면은 에코 델타 시티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자, 그럼 나이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 난 유튜브 뭔지 잘 몰라. 그냥 핸드폰에 유튜브 다 깔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손주분들이나 뭐 따님이나 아드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검색해서 이렇게 보는 방법만 한 1분만 들어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만 알아놓으시면은 들어가서 한 3, 4개 정도만 보셔도 내가 내용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말 투자 금액 대비 수익 구조가 엄청나게 될 수 있는, 그냥 내가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처음 들었지만 가서 듣고 그냥 사기만 사면 되는 거예요. 저를 꼭 통할 필요도 없고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에코 델타 시티는 조금 동영상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지 국제 신도시하고 에코 델타 시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해운대 신도시 있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됐죠? 해운대 신도시 처음에 개발할 때 땅을 막 하기 전에 그때 담당 부산시 책임 공무원으로 계시던 분이 저를 데려가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해운대 신도시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때 제가 부동산 중개법인을 막 이렇게 운영하고 경영하고 이제 해운대 신도시의 부동산 회사를 좀 크게 차려서 이제 하려고 했던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해운대 신도시 해운대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이야.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느끼시죠? 그러면 이 강서구도 어떻게 된다고요? 해운대 신도시 같은. 해운대 신도시나 해운대도 송정도 그렇고 좀 매각지역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하철이 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달라졌죠. 그래서 이 강서구 쪽도 지하철에 관한 계획이 굉장히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중에 그 철도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북항 재개발, 부산 진역에서 중앙동역, 북항 재개발. 자, 한 10년 뒤에 보면은 북항 재개발이 이제 어떻게 개발돼서 규모되어 있는지, 정말 막 홍콩 같은 정말 이런 도시의 그런 느낌이라든지, 크루즈 선착장이 들어오고 정말 북한이 어떻게 재개발되는지
예,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진작 알았으면 여기 좀 사놓을 걸. 이왕이면 상가 건물을 북한 재개발과 관련된 쪽에 상가 건물을 좀 사놓을 걸. 아니면 시행사부지라고 사놓을 걸. 예, 시간이 지나가고서 운영하면 어떻게 되죠? 예, 그래서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서울의 강남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처음에 강남 개발을 하기 전에 정말 시골이고 땅이 어딨지만 한강하고 다리가 놓이고 지하철이 연결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쪽이 점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되니까 강북하고 강남하고 그렇죠 명동 있는 이런 쪽하고 분위기가 나중에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주공 아파트 중에서 서울에 아니면은 강남 쪽에 뭘 하나 사놨으면은 내가 강북에 뭘 사놓은 걸 갖다가 강남에 뭘 사놨으면 재건축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정말 옛날에는 서울에도 그 몇천만 원 가지고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뭐 살려고 하면 한 현금 10억 넘게 있어야 돼요. 근데 현금 10억 넘게 있어도 7, 8억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도 내가 입주할 때쯤 되면 7, 8억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북한 재개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내용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부전역 복합 환승센터 주변 이런 쪽도 능력에서 좀 보시면 좋고 동대구역 가면 뭐가 백화점도 들어서 뭐 많이 변해져 있죠. 안 가봤습니까? 동대구역? 네, 동대구역 가보면 대구의 그 동대구역 주변이 굉장히 뭔가 규모가 굉장히 이렇게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역 근처도 그렇게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된단 말이죠? 클릭해서 들어가면 하나하나 다 딱 누르면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그럼 이거 하나 들어가면은 한 몇십 페이지가 있어요.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에코델타시티 들어가면은 10페이지, 20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관한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양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언제 분양을 하는지 미리 준비해놨다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북한 재개발에 관해서 내용이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손모양 나오는 거 있죠. 요거는 딱 들어가면은 여기 관해서 내용들이 10페이지, 20페이지로 정리해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공적으로 좀 게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링크를 시켜놨으니까 운영금융단지도 그래서 이렇게 또 밑에 설명을 쭉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 에코 델타시티 이 홍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주최 측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시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도시가 만나 삶의 터전이 만들어집니다. 서부산 강서구에 약 1200만 제곱미터에 펼쳐진 한국 최초의 친수형 수변도시 부산 에코 델타시티. 부산 에코 델타시티는 기존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친환경 생태 주거 단지를 자랑합니다. 부산 에코 델타시티는 삼면의 강을 따라 조성된 수변공원과 숲길에 둘러싸인 높은 녹지와 발길 닿는 모든 곳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과 물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자연형 수로와 습지 활용을 통해 오염을 줄이고 생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녹색 단지로 조성됩니다. 도시명 생태공원은 생태습지공원과 을숙도로 이어져 도시에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는
생태축을 완성합니다. 하천을 따라 도시 곳곳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는 도시 어디서든 10분 이내에 수변에 닿을 수 있게 합니다. 푸른 삶이 지속되는 곳, 부산 에코 델타시티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수변 생태 도시입니다. 일과 휴식, 그 완벽한 공존이 시작됩니다. 부산 에코 델타시티는 자연형 뱃길과 5개의 실개천이 만들어낸 특색 있는 수변 공간을 자랑합니다. 남북의 도시생활 중심축과 동서의 도심 중심축이 만나는 새물머리변은 부산 에코 델타시티의 문화와 생태, 공공성이 집약된 곳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수상 레저와 문화가 어우러진 이곳에는 자연의 물길을 따라 옛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역사 탐방길이 조성되며 아트빌리지, 복합 스포츠센터와 아울렛 등 복합 테마공원도 들어섭니다. 도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수변 공간에는 리버프론트형의 다양한 문화 여가 공간이 조성되어 삶의 질과 품격을 높여줍니다. 또한 약 1.5km의 워터웨이를 따라 중심 상업 업무 공간이 조성되어 일과 휴식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1년 내내 유량이 풍부한 물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사계절 다양한 수상 레저까지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인재가 모이는 곳, 물이 있어 더 행복한 곳. 부산 에코 델타시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친수 문화 도시입니다. 부산의 미래가 완성할 동북아의 허브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강동동, 명지동, 대저동 일원을 아우르는 부산 에코 델타시티. 부산 에코 델타시티가 자리한 서부상권은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와 첨단 미래 산업을 위한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행거리 3시간 내에 전 세계 인구의 30%, GDP의 20%가 분포되어 있으며 한국 항만 중 최단거리로 중국 상해와 이어집니다. 여기에 항만 물동량 세계 5위인 부산 신항만의 배후기지라는 잠재력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서부산은 또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동남권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에 있는 산업과 경제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서부산이 지닌 이처럼 다양한 발전 가능성과 비전이 집약된 도시가 바로 부산 에코 델타시티입니다. 부산 에코 델타시티는 서부상권의 명품 주거 공간이자 환경, 문화 친화 도시로, 그리고 해운, 금융, 보험과 연계된 물류 비즈니스 글로벌 도시, 첨단 산업, R&D 특구로, 나아가 회의, 관광, 컨벤션, 이벤트가 결합된 마이스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서부산을 넘어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환경 첨단 산업과 세계적 해운 항만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월드시티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다 함께 행복한 새로운 생태도시. 일도 휴식도 물을 따라 완성되는
아름다운 친수도시. 무한한 가능성과 생동하는 에너지의 국제 비즈니스 도시. 부산 에코델타 시티가 동북아의 허브를 넘어 지금 세계 중심으로 도약합니다. 자, 원래 우리 수업해야 되는 내용은 이 정도 내용을 하면 오늘 1강은 이제 원래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좀 훑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한 30분 정도 이래 남았는데, 자, 이 경매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 기초. 어차피 본 강좌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수업도 다시 다룰 건데, 자, 경매 물건 자료를 이제 제가 드렸는데, 네, 요 경매 쪽에 있어서는 어렵게 들어가면 한도 없이 어려운데 좀 쉽게 접근하면은 정말 권리 분석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방법은 자, 어렵고 복잡한 것은 안 하시면 돼요. 직접 네? 어렵고 복잡하고 소송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면은 경매물건은 매달 항상 엄청나게 많은 경매물건들이 몇천 건씩 나옵니다. 몇만 건씩.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정도의 수업만 잠깐 1분, 2분만 들어도 되는 정도의 권리 분석만 할 수 있어도 쉽게 할 수 있는 경매물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최소한 뭐 70%, 80% 이상이 거의 다 권리 분석이 간단한 물건들 있죠. 그런 물건들이 대부분이고 한 10%에서 20% 정도만 좀 어려운 물건들. 그래서 이제 기초 과정에서 다음 시간에 조금 제대로 내용을 좀 다루고요. 심화 과정에서는 그럼 하면 안 되는 어려운 물건들, 공부를 제대로 하고 해야만 되는 물건들에 관해서 간략하게 이론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 분석 보시면 권리 분석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내가 인수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가 뭔지. 자, 만일에 아파트를 내가 2억 주고 아파트를 사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2억이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 전세 세입자가 만약 1억 5천 있어요. 그럼 내가 전세 세입자를 안고 살 때 2억에 매매를 하면은 내가 현금을 얼마를 주고 사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산수계산이에요.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저도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지. 자, 매매 금액은 2억입니다. 아파트가. 그런데 거기 전세 세입자가 1억 5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사면서 당장 입주를 못하고 전세 임차인을 안고 사요. 얼마를 안고 산다고? 1억 5천을 안고 산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 매매 금액이 2억이면은 내가 이 매수할 때 현금을 얼마 주고 삽니까? 예, 그 5천만 원으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2억 주고 사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가가 2억이라고 했죠. 매매가가 2억이니까 뭐 이래가지고 저택가 하겠습니까? 아니 이런 사소리사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아파트를 2억의 매매가가 2억이라고 해요. 매매가가 2억. 그럼 재개발 재건축 나중에 제가 실무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이 계산을 어떻게 해서 내가 사야 되는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사야 돼요. 내가 아파트 6억 주고 사는 줄 아는데 나중에 보면 아파트 12억 주고 산 거예요. 11억 주고 추가 분담금 계산하니까. 아니, 이렇게 산수계산 못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내가 2억의 매매 금액이 계약서에 얼마라고 2억이에요. 예, 전세 임차인이 얼마 있다고 1억 5천. 1억 5천은 내가 승계받아서 인수해서 사고 내가 이거 사가지고 임차인은 이제 안고 사니까 내가 입주를 당장 못하죠. 그런데 이 임차인이 나갈 때 얼마를 내줘야 됩니까? 1억 5천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나갈 때 1억 5천 내주고 나 5천만 원 들어갔으니까 6억 주고 산 거죠. 그러니까 경매도 어떻단 말입니까? 내가 경매로 낙찰 2억, 만일에 낙찰을 2억에 낙찰 받았어요. 2억에. 예, 2억에 낙찰 받았어요. 근데 낙찰받은 대금에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은
매매 대금 안에서 내가 가외로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은 그것도 계산을 하고 사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하니까 인수되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인수되는 권리에 해당하는 돈은 내가 낙찰된 돈, 낙찰 2억에 받았는데 내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를 해결하는데 돈이 만약에 3억이 들어간다. 그럼 나는 결과적으로 낙찰 2억에 받고 인수되는 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3억이 들어가면 난 5억 주고 산 거죠. 근데 경매 초창기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 아파트가 3억짜리인데 낙찰 2억에 받았어요. 근데 인수되는 권리가 있어요. 뭐 선순위 대학년인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인수해서 해결해야 되는 돈이 3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결과적으로 5억을 주고 샀는데 낙찰을 자기는 3억짜리를 1억이나 싸게 2억에 받았다면서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싸게 잘 샀네요 하고 먼저 보니까 잘못 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로펌에서 이제 로펌 변호사들하고 제가 같이 처음에 이제 청mem으로 들어갔을 때는 직원들이 뭐 변호사하고 한 100여 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형 로펌에 있었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도와드려가지고 돈을 안 날리고 입찰 보증금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매 입찰 국장에 가시면 진짜 좀 웃기지도 않은 해프닝이 되게 많아요. 입찰 보증금도 잘못 넣어서 낙찰받았는데 떨어지고 뭐 위임장 하는데 인감 제대로 첨부 안 해서 떨어지고 입찰 금액을 7억 5천 적어야 되는데 75억을 적고 진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 분석에서 인수되는 권리가 뭔지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수되는 권리는 경매물건들 중에서 많은 경매물건이 그렇다고요? 아니면은 극히 적은 부분만 그렇다고? 경매물건이 만일에 1000개가 나오면 한 100개 정도는 인수되는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은 어떻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권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쉬운 거 하시면 되지 어려운 거 굳이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매 공부를 좀 많이 하시게 돼서 어려운 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입찰을 많이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낙찰을 싸게 받을 수 있겠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내가 그만큼 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충분히 재테크하는 데는 쉬운 물건들을 열심히 많이 현장을 보고 부동산 들어가서 시세 조사해보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얼핏 보기에는 현금이 1000억이 넘게 있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혹시 현금 1000억 넘게 있다라고 되면 저한테 꼭 연락을 좀 주세요. 저는 이제 일하면서 현금만 순수하게 현금만 진짜 2천억, 3천억 이렇게 동원되는 개인인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뭘 팔았는데 그걸 사신 분이 현금을 2천억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정권계 주식의 그 신화적인 존재인 분인데 진짜 그런 분들이 근데 현금 100억, 200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서울에는 참 많아요. 근데 부산에는 참 쉽지는 참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여기 현금 100억 넘게 내가 당장 은행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현금 100억 넘게 뭐 주식을 바로 팔든 이렇게 되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스폰도 받고 일도 해줘가지고 이렇게 수익도 가지고. 근데 제가 그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참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부산, 울산, 창원, 부산은 부산 전 지역에 다 제가 서면, 동래, 센터 부터 해서 그다음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문화센터 강의를 참 오랫동안 했었는데 강의 요청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냥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 임원 줄 알았어요. 처음에 롯데백화점을 딱 나가니까 갑자기 어디 가서 뭘 먹재요. 갔더니 그 건물 빌딩 있잖아요. 그 서면 1번가 있죠.
서면 이런 거 어딘지 아십니까? 천우장, 옛날에 천우장에서 만나자면 그건 제일 큰 건물 빌딩이 그 아주머니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해도 몇백억 해요. 그런데 흐름하게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그냥 보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기 그 부산정보대 그때 함영동 쪽에 예,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예, 아줌마들이 한 6명, 7명이 막 몰려다니는데 예, 그냥 저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을 알았거든요. 시장에서.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구포시장부터 해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큰 축산하고 뭐 이런 쪽의 유통에 우리 그 부산 경남에서 제일 크게 그런 걸 유통하시는 예, 몇십 년 동안 그런 아주머니들이 무리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동에 현장을 하러 보러 가는데 뭐 갑자기 골프 이야기하다가 골프 현금만 한 3개, 4개 들고 있고 예, 대충 현금만 뭐 한 50억, 100억씩 움직이는 예, 그래서 아마 여기도 분명히 그런 분이 있으리라고 제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일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현금이 한 5천만 원밖에 없지만 그래도 예, 은행 넣어봤자 정말 이제 안 붙잖아요. 연 8%, 연 9%, 진짜 연 7% 이렇게 월세수익 생기는 요거를 다시 매달 월세를 받아서 적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1, 2% 더 붙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물건들에 관해서 제가 충분히 정말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만한 물건들, 시세보다도 굉장히 싼 거,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꼭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매는 인수되는 권리가 뭔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제가 프린팅을 드린 거는 지금 오늘 이후에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을 프린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다 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이렇게 상담해 드리고 경매 쪽에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하고 체크만 조금 하셔도 혼자서 입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파트 같은 간단한 것들은 어떻게 분석하시면 되는가 하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자, 한글 읽고 숫자 읽으면 됩니다. 한글 중에서 자, 경매나 이런 것들은 예외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운 거지만 입찰하시기 전에는 꼭 전화를 주시고 한번 체크는 하고 들어가세요. 예, 제가 앞에 이제 그 부산교육대학에 이제 그 강의를 좀 한동안 오랫동안 나갔었는데 보통은 이제 대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평생교육원 수업도 3개월 정도 코스를 하거든요. 3개월 정도 코스를 하는데 보통 강의하면은 시간을 한 번 갈 때 뭐 한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맨 앞에 앉았던 분이, 저는 앞에 앉는 분들을 좀 좋아합니다. 앞에 앉는 분들이 공부도 잘하고 결과도 좋고 좀 그래요.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앞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맨 앞에 앉았던 여자분 한 분이 그 다음 시간 일주일 뒤에 수업이 있었는데 그 다음 시간 되니까 낙찰을 하나 받아온 거예요. 낙찰을 받아왔는데 조금 높게 썼어요. 조금 높게 썼지만 제가 볼 때는 손해는 안 가고 단돈 뭐 1,000만이 남든 2,000만이 남든 비용이 다 빼고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1,000만원, 2,000만원 순수익 세금 들고 남으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잠깐 돈 올렸는데 근데 사고를 친 거예요. 사고를 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돈 들어가기 전에 꼭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 정말 쉽네요 이러면서 이제 하셨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건저당 가압류 압류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를 보시면은 그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조금 이따가 잠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그보다 빠른 게 있으면은 뭐 빠른 전세권이 있다든지 빠른 가처분이 있다든지 빠른 가등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선순위로 됩니다. 선순위. 그 다음에 임차인이 권리 분석하실 때는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하시는데, 임차인은 전입 날짜가 빠른지 안 빠른지, 뭐보다 항상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 날짜가 빠르면
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낙찰자가 아까 전세가 많고 집 사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물려줘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임차인 권리 분석은 말소 기준 권리 뭔지 찾고 전입 날짜만 보시면 돼요. 근데 임차인이 없으면은 소유주만 있다. 소유주만. 그러면은 내가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은 없는 거죠. 그리고 소유주가 있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등기부상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거 없으면 거의 대부분 다 빠른 게 없어요. 거의 한 100개 중에 한 95% 이상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쉽잖아요, 그렇죠? 권리 분석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 권리 분석 하나만 설명하는데 정규관계에서 뭐 이렇게 강의나 이렇게 동영상 강의 들어보시면 한 3시간, 4시간 길게 합니다.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자, 그래서 자,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하시고 등기부 권리 분석하시고 임차인 배당 분석은 왜 하셔야 되는가 하면 내가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내보낼 때 명도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내보낼 때 이사 비용을 좀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만약에 이 사람 1억 다 날리고 나가는데 야, 니 그냥 나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밤길이 좀 무섭게 다녀야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매 업무를 한 25년 이상 하면서 정말 5만 경우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배당 분석은 왜 하는가 하면 이 임차인한테 얼마 정도 이사 비용을 주면 될까? 그러면 배당 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만 이 임차인이 손해보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배당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배당 분석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최우선 전세금 대상에 해당하는 수익 임차인이냐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나 전세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확정일자가 좀 빠른 사람인지 전세권이 좀 빠른 사람인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면은 낙찰자가 법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순위 권리만 분석하시고 입찰할 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저한테 전화 주시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간단한 상담하는 데는 저희들이 뭐 경비받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자신 있으면 혼자서 입찰하셔도 되는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오늘 왜 프린트물을 다음 주에 할 거를 미리 이렇게 많은 양의 프린트물을 드렸겠습니까? 수업 받으시면서 우리 제목처럼 실전 사례로 보는 부동산 재테크 도움 되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금정구에 있는 공장 물건도 드렸고 아파트도 드렸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있는 것 중에서도 돈 얼마 안 되는 거 있는 상가 건물도 검토할 만한 것들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 절차 가지고만 한 10시간 수업합니다. 그런데 한 10초 만에 끝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매각기일은 입찰하는 날, 일주일 뒤면 매각 결정기일. 매각 결정기일은 판사가 낙찰 허가하는 날. 그 다음에 잔돈납부는 내가 낙찰받고 나서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뒤에 잔돈납부한다. 그 다음에 명도한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쉽죠? 경매 절차. 근데 이걸 갖다가 1시간 넘게 강의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실무상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매 물건으로 실무 분석을 잠깐만 하면요. 잠깐만 하면 프린트물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참 1시간 반이 참 짧게 들어갑니다. 프린트를 보시면 온천동에 온천동 반도 보라스카이 뷰 106동 2403호 있습니다. 자, 여기 입찰 날짜는 며칠입니까? 6월 16일. 이제 80%죠. 감정가는 5억 4,800인데 지금 이제 4억 3,840만원 최저 입찰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저 입찰가 이상으로 적은 사람 중에서 제일 높게 쓴 사람이 낙찰받는 겁니다. 자, 그럼 아파트는 80%에서 입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경매물건 자료 보는 거에 관해서 제가 다음 시간하고 이렇게 경매 시간 이렇게 우리 할당된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커리큘럼 안에.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 물건을 입찰하려고 하는데 권리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권리 분석.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프린트물을 이제 보셔도 되고 요 앞에 보셔도 되는데, 자, 여기에 상세하게 요즘은 경매 관련 회사에서 설명까지 해놨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언제라고요? 2017년 11월 23일이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소 기준 등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된다고요. 이 기준보다 빠르면 선순위. 자, 그런데 거의 빠른 게 없단 말이에요. 거의 빠른 게 거의 모든 경매 물건에. 그러면 자, 말소 기준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체크한다고 했죠? 건저당, 가압류, 뭐 압류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가 자, 보통 날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날짜 순서대로. 그럼 건저당, 가압류, 압류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강제 등기, 기입 등기, 전세권 등기, 뭐 등등, 뭐 가등기, 담보가등기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안전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리 분석하는 게 좀 안전하게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보다 앞에 있는 게 있으면 앞에 있는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선순위 권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저당, 가압류, 압류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거보다 빠른 게 있으면은 내가 별도로 돈을 주고 해결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임차인이 있으면은 임차인 전입 날짜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 세대 열람하니까 강영규 배우자 이정아 소유주 세대가 진입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은 소유자가 이정아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정아 소유자의 강명규는 배우자고 이 가족이 돼 있고 임차 내역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권리 분석 끝났죠? 이 물건 권리 분석 끝났죠? 그러면은 그래도 입찰하실 때는 꼭 연락을 주세요. 왜? 생각지도 못한 게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뭐 유치권 신고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대지권 등기 문제가 있다든지 토지별도 등기가 있다든지 뭐 여튼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한 0.001%, 거의 99.99%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체크를 한번 하시는 건 좋습니다. 뭐 이 정도 체크해가지고 입찰하는 건 그냥 본인이 입찰하시면 돼요. 어떻게? 입찰하는 방법만 알고, 입찰하는 방법은 예, 경매 입찰장 가면은 설명해 줍니다. 입찰할 때마다. 그래서 설명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권리 분석 쉽죠? 예. 자, 그 다음에 예, 물건을 하나 보시면 거제동에 월드 메리앙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거제동에 월드 메리앙 아파트. 자, 이것도 6월 16일이죠. 제가 만약에 돈이 좀 있으면은 이왕 간 김에 예, 두 개 다 입찰해 보면 되겠죠. 최저가로. 낙찰될 가능성은 극히 없지만 예. 경매 아파트는 80%의 낙찰되는 기능이 좀 어렵습니다. 많이. 자, 그런데 그 입찰 보증금이 있으면은 내가 잔금치를 넣는 것도 되면은 두 개 다 좀 낮게 깔아서 넣었는데 운 좋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것도 16일 예, 80%고, 자, 요거 권리 분석하는 거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거니까. 자, 건저당, 가압류, 뭐 압류 이렇게 쭉 있죠. 근데 날짜 빠른 게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날짜 순서대로 돼 있어요. 건저당, 가압류, 압류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 보시면 되는데 친절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말소 기준 등기라고 비구란이 돼 있죠. 근데 찾는 방법은 건저당, 가압류, 압류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말소 기준 권리 설명이 또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뭔지 아시겠죠? 또 적혀져 있잖아요, 여기에. 한글 읽을 수 있죠? 근데 수업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이럽니다. 어떤 분들이 말소 기준 권리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뭔 말하는 겁니까?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외국 러시아 사람이 이제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렇게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분이셨는데 자기가 재택하려고 왔어요. 그때 공개 강좌할 때 한 100명 정도 수업 듣는데 저는 한글 읽을 줄 알아요. 아라비아 숫자도 읽을 줄 알아요. 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들어도 모를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거리 체크하시고 요거보다 빠른 거리가 있는지, 빠른 거리 없잖아요, 그렇죠? 등기부상에. 그러면은 김매낙찰되면 이 모든 내용들은 깨끗하게 정리돼서 나한테 깨끗한 등기부가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임차인만 보시면 되죠. 여기도 보니까 조사된 임차 내역 없는데 배우자, 소유자 박선녀의 배우자 김강용 세대가 정립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 세대가 정립되어 있죠. 임차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물건도 권리 분석에 크게 문제가 없이 임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권리 분석 정도로만 되면은 정말 경매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면 공장 같은 경우라든지 뭐 지분들 확대 있고 상속돼 있고 설만 봐도 머리 아픈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수업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내용을 잘 못했지만, 자, 재개발 재건축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정말 그런 분들한테 하시면 제가 이제 수업 마치는 시간에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꼭 관심 있게 가지시고 그 자제분들 전세금 대줄 바에는 재개발 재건축 물품 하나 잡아주세요. 예.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돕도록 해주시고 잠깐 한 1, 2분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매 쪽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다음 주에 제가 또 강조를 하겠지만, 경매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매에 임하는 마인드를 잘 가지셔야 돼요. 이 마인드만 잘 가지고 열심히 물건만 찾으면은 경매 쪽에서 돈은 무조건 100% 봅니다. 100%. 그래서 경매에 임하실 때는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경매 당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마음고생하셨던 피해를 보시는 분들 있죠. 임차인이든 소유주든, 하여튼 그게 점유자든, 하여튼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경매에 당하시는 분들에 관한 좀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은 이사비 많이 주든지 이사기간 많이 주든지,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요 마음만 가지고 경매 쪽에 하시면, 제가 25년 뭐 이렇게 넘게 뭐 경매 쪽 하고 했지만, 제가 진짜 뭐 거짓말 진짜 안 보태고 진짜 욕도는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저희 쪽에서 경매 낙찰 받아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인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이렇게 하는데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는 경매를 당했지만 나도 경매를 입찰해 볼래. 그 대신에 나도 우리 스님처럼 이번에 낙찰받은 사람처럼 나도 좀 베풀면서 경매 입찰할래. 그렇게 되면은 경매로 낙찰받아도 그렇게 삭막해지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매 입찰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경매로 인해서 좀 피해 보신 분들에 관한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져가시면은 경매는 무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 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세금 이렇게 다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따라서 간략하게 조금씩 보고요. 그다음 본강좌 들어가면서 경매 강의가 지금 3부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계획이 이 북방교에서 처음 올려놓은 강의목 차가 있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는데 경매 강의가 3번이나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늘 못했던 거 간략하게 요점만 좀 풀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시간 반 동안 졸지 않고 정말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이론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느낌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택할 수 있는, 정말 나는 돈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없지만 재택할 수 있는 물건들 경매나 공매 찾아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땅도 한 1000평을 한 돈 1000만 원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라서 그렇지. 어쩌면 산꼭대기에 있고,
갑자기 내가 낙찰받았는데 가보니까 내 땅에 물이 잠겨져 있고 좀 그래서 그렇지. 그래도 그 땅이 물이 잠겼지만 매립해서 갑자기 대박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산 꼭대기에 있지만 갑자기 그 저 산이 어떻게 개발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10만 원 가지고도 살 수 있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도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또 이왕 살면 어떻게 살려고 했죠? 돈 되는 곳에 살려고 했죠. 똑같은 돈이면, 그렇죠? 좀 가격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좋은 느낌을 가지시고, 예, 오늘 기분 좋게 가셔가지고, 예, 끝까지 수업 안 빠지시고 나오시고 하시면은 제가 힘이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반 넘게, 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